네, 여러분. 전공사회 기출 난제 해설 난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9번, 10번까지가 법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간접정범과 교사범 문제인데 일단은 간접정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9번, 10번은 판례와도 관련되어 있고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봅시다. 갑은 병조합 소유의 이마에 있는 을 소유의 청량골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임야가 있고 이게 병조합 겁니다. 여기에 을 소유의 경량철골조 집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을 소유입니다. 갑이 목탄 공장을 해요. 숯 공장을 합니다. 목탄 공장.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 임야에 있는 거, 지상권이 됐든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을 건데 병조합 소유의 그 임야에 지상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조합의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고 받은 것처럼 야, 이거 내가 병조합에서 이 집 헐어도 된대. 네가 좀 이거 헐어서 오면 여기에 철골조, 경량철골조이니까 철로 만들었으니까 철 있고 그 다음에 판넬은 널빤지입니다. 이 나무 판자. 그래서 내가 이거 숯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부셔도 된대.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을이 자기 그 건물 부셔서 이 공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갑을의 죄가 뭐냐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갑을의 죄가 뭐냐 이것을 묻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논점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을 소유가 아닙니다. 을 소유가 아니에요. 을 소유가 아니에요. 여기 병 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여기 집이 한 채 있어.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 철골조라서 이거 고물상에 바르면 돈도 많이 되고 이 나무도 비싼 나무라서 이거 돈이 많이 돼. 그 임야에 가면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부셔서 가져오면 돼. 자기 게 아닙니다. 을 소유 게 아니라고 하면 이 갑과 있고 갑이 있고 병 임야가 있고 을이 있으면 이때는 교사범이 됩니다. 교사범. 그랬는데 이 집이 자기 거라는 거야 문제가 있어요. 자기 거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되는데 봅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올린 상태에서 그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을 헐었으니까 어떤 형체를 무너뜨리니까 재물손괴가 되겠고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절도죄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봅시다.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것을 훔쳐오면 절도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훔쳐가면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세네요. 그래서 절도. 재물손괴 봅시다.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부셔버리면 재물손괴 되는데 3년 이하 징역입니다. 3년 이하 징역. 그런데 지금 타인이에요. 타인. 만약에 남의 이게 이제 자기 거라. 을은 자기 거를 부신 거죠. 그런데 내가 망치를 가지고 가서 그 지붕을 부셨어요. 그 지붕을 부셔서 가져오는 그 하나의 행위는 물건을 부셔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져온 것도 되니까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상상적 경합 그래요.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에 있는 건데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인데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형벌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6년 이하 징역이고 3년 이하니까 상상적 경합일 때는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절도죄가 성립을 한다.
그런데 을 거라고 했죠. 을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자기 재물이니까 절도죄와 재물손괴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해당성이 없어서 을은 무죄가 됩니다. 을은 무죄가 돼요. 을은 무죄가 됩니다. 그쵸?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문제입니다. 갑은 보겠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을을 꼬셔서 죄를 범하게 했으니까 그럼 교사범 아니냐? 그럼 일단 교사범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사범이 될 것 같은데 을은 처벌을 받아야 교사범이에요. 을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봅시다. 간접정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는 처벌되는 자를 이용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간접정범 그래요. 간접정범. 따라서 간접정범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을을 이용했지만 을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해서 그쵸? 꼬드겨서 널판지나 이런 철골을 우리 갑 가게로 가져오게 했으니까 가게로 가져오게 했으니까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간접정범이 된다. 봅시다. 좀 더 볼게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문제가 상상적 경합이 중요해요. 일단은 을은 무죄입니다. 을은 무죄예요. 봅시다. 을 보세요. 절도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거. 자, 구속요건은 뭡니까? 타인의 재물을 부셔버리거나 타인의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 거를 부셨고 자기 걸 가져왔으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을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습니까? 갑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은 무죄인 자를 이용했으니까 간접정범이 되는 거고, 어디 있어요? 간접정범에 위에 법조문에 있어요. 빼고 그럼 봅시다. 그러면 갑은 어떻습니까? 갑은 교사가 아니라 간접정범이 될 텐데, 그러면 절도죄의 간접정범이냐, 재물손괴죄의 간접정범이냐, 을의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상상적 경합. 그런데 이 상상적 경합은 중죄로 처벌하는 거니까 이것은 6년이야. 이것은 3년이 하니까 갑의 죄책은 뭡니까? 갑의 죄책은 어때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 간접정범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간접정범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같이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같이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봐요. 술을 마시다가, 갑과 을이 술을 마시다가 갑이 을에게 얘기합니다. 병이 보니까 너 맨날 욕하고 다니거든. 너 그러니까 병 만날 때 좀 조심해.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악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손을 봐줘야지. 그랬을 때 이 갑은 교사범이 됩니다. 타인을 꼬드겨서, 그럼 봐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사안에서,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 갑이 을을 꼬드겨서 병 임야에 있는 철골조, 판넬, 집을 부셔서 가져왔다고 한다면, 을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저거 팔면 비싸. 저거 팔면 굉장히 비싸거든. 널빤지도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그런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가봐봐. 진짜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셔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땐 뭡니까? 이때는 부신 거하고 가져온 거하고 절도죄하고 재물손괴죄 상상적 경합이죠. 상상적 경합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의 을은 어때요? 절도죄, 그렇죠? 절도죄 정범이죠. 정범입니다. 그렇죠? 정범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갑은 절도죄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과 동일하게, 그렇죠? 갑과 을이 동일하게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겁니다. 물론 뭐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법조문은 동일하다야. 이게 교사범입니다. 이게 교사범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여기처럼 이 문제 자기 거 가져오게 하는 거, 아버지 거 가져오게 하는 거,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이게 뭡니까? 의사가 주사를 놓는데 독극물 주사를 놓습니다. 처방을 해서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저 환자에게 주사를 놔줘. 그래서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는 이 독극물 간호사를 이용해서 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인죄, 그렇죠? 살인죄 정범이죠. 살인죄 정범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죽인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간호사는 뭡니까? 살인죄는 과실치사죄가 있으니까 과실치사죄야. 과실치사죄죠. 죽었으니까 과실치사죄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의사가 이용했으니까 의사는 어떻습니까?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렇죠?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간접정범이 된다. 간접정범, 이렇게 여러분 교사본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접정범 9번째 문제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0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